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근데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어린이집 모든 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강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을 전달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도 선생님들이 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기보다 요 내용은 선생님들이 후기를 남기신 내용인데, 보면 정말 무료 강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찾아서 듣고,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무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상세히 강의도 해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선생님이 작성한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동별로 한눈에 모아서 보는 사진과 평가와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작성한 거를 쭉 읽어보니까 나도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아이의 아동 변화가 한눈에 쏙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이 정말 진정성이 담긴 후기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이런 의도로 개발을 했는데 이걸 알아주고 이 효용성 가치를 너무나 좋게 판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기간 대상 교사교육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왜 선생님의 업무 중에 관찰일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5분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관찰일지 내가 쓰고 있는 걸 쉽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건 정말 간단하고 어쩌면 의미 없는 기록일 수도 있어요. 왜? 평가지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이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평가지에서 관찰일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쓸 선생님이 50%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관찰 일지라는 업무는 반드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선생님들이 유보통합을 앞두고 제가 봐서는 유정 자격증을 따는 거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온전히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발달 변화 지원을 하는지를 더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역량을 강화하는 빠른 지름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관찰일지를 쓰는지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막 선생님들이 있는 단톡방에도 뭐 어떻게 자문을 하다 보니까 막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관찰일지 이거 안 없어지나요? 정말 쓰기 싫어 죽겠어요 하시는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부분의 스트레스 받는 선생님들은 미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관찰 일지를 써야 하는 업무는 선생님들도 알아. 이건 교사가 해야 되겠구나. 혹은 아직도 선생님이 왜 관찰 일지를 써야 되지? 이거 정말 필요 없는데 하면 선생님이 의미 없는 기록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사리즈는요, 평가제에서 계속 중요하게 요구하고 더 디테일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평가제가 2013년이나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14년 그전 2007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관찰일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아이들 돌아가면서 보육일지 한 켠에 한 줄씩 적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관찰일지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고 더 세밀해지게 된 이유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조금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제 때문에 쓰긴 쓰지만 쓰다 보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 참 좋은데, 평가제에서 이렇게 써야 된대요 라는 공부만 하게 되니까 이게 별다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업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일지는 정말 평가제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인 거예요.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지원하고 어떤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록했을 때 선생님들이 한 달 한 달 기록을 모아놓고 우리가 총평이란 걸 쓰죠.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 쓰는데 그 총평을 한 번 더 작성하는 관찰 일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선생님이 기록한 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월에 아이가 이랬는데 7월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발달이 있었네. 이 영역에서 이런 발달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6개월을 이렇게 펼쳐놓고 분석을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분석할 내용도 없어요, 보면. 대부분 제가 관찰 일지 수기로 써는 선생님들을 보면
오늘도 그런 자문을 해드리고 왔는데 다른 기관에 전화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관찰지 적은 것 좀 어떤지 봐주세요 하면서 보면 그 속에 선생님들은 객관적으로 적었다고 하지만 원장님 이 선생님은 이 아이만 예뻐하네요. 이게 다 보였었어요. 어머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진짜 그 선생님 너무 편해요. 걔만 예뻐하면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 아이는 긍정적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적는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떠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적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그달의 기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관찰 일지에는요, 뭘 작성해야 되냐면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번 달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이 아이가 지금 잘하는 건 뭔지, 저번 달에는 이걸 안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게 된 건 뭔지, 저번 달에는 이걸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관찰 일지여야 되는 거야. 놀이, 일상을 나눈 게 아니에요. 놀이하고 일상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찰 일지라는 것은 이 관찰 기록을 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관찰이 우선시 돼야 되고 아이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관찰 일지를 적어야 되겠다. 마음이 우선이고 그러면 뭔가 그때부터 관찰을 해요. 관찰하는데 관찰해도 보이나요? 안 보이지. 왜냐면 그 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딱히 이 아이를 기록할 게 없고, 왜 오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한 달 정도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는 우리 반 아이들의 이 영역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혹은 저번 달에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기초적으로 아이들을 이런 거를 관찰해야 되겠다가 항상 킵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 쟤 저번에 이거 숟가락 떠서 스스로 먹는 거 못해서 내가 맨날 떠줬는데 오늘은 숟가락을 떠서 먹네? 그럼 기록을 그날 할 수 있겠죠. 오늘 몇 월 며칠에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라는지. 꼭 변화가 그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관찰 일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관찰부터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작성하냐면 관찰일지 속에서 영역을 나누어서도 기록을 많이 하시고 많은 방대한 양을 작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 누구누구야? 이거는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누구누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대부분 언어 영역을 돌아가면서 써요. 언어 영역, 의사소통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써요. 그 내용은 관찰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관찰 일지를 적어야 되니까 아이하고 뭔가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의미 있는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좀 기록하면 좋은데 대부분 관찰 일지 막 작성한 거 보면 아이하고 대화 나눈 거를 굉장히 많이 적더라고요. 그건 그냥 내가 기록이란 관찰 일지를 한 달에 한 번 충족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개발했어요. 한 이유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검증을 받은 그리고 특허까지 받은 사이트예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교육을 막 진행하는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교육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천천히 나오던 빨리 나오던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뭐 관찰일지 교육을 하면 오히려 보육일지나 상호작용은 빨리 아웃풋이 나오는데 관찰일지 교육을 하면 계속 리셋이 되고 뭘 적어야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러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건 왜 그런가? 그 원인을 파악했더니 관찰해야 하는 것을 계속 놓치고 있고 기록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여기는 선생님도 나도 모르지만 그런 기록에만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찰이란 거 중요한 건 관찰인데 내가 관찰한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록이란 거 행인데 그 관찰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좀 객관적으로 선생님들은 객관적으로 적는다 하지만 내가 봐도 누가 예뻐하는지 정말 그 기본생활 습관 안에도 여러 가지 기본생활 습관이 맨날 먹는 것만 들어가나요? 자는 것도 들어가고요. 위험한 걸 인지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 기본생활 습관이 모두가 다 들어가는데 그 기본생활 습관에 맨날 먹는 거.
잠자는 거, 배변하고 이런 거 돌아가면서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서 또 영역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좀 생활 기록부로 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조금 가시화된 데이터 자료가 나오고 그냥 검색을 통해서 1학기 1월 3월부터 8월 나중에 다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8월에서 9월, 12월까지 검색해서 1년 활동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면 이거를 받는 부모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응? 어린이집에서 이런 걸 해줘요? 저 안 그래도 검사 도구 이런 거 검사 받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록을 하는지는 정말 정말 몰랐어요. 라고 선생님의 조금은 소원한 전문성을 이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자료는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지만 선생님이 작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 정말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를 정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되니까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기관별로 원장님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옆에 원에서 원장님이 정말 추천하더라. 이거 진짜 써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의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왜? 원래 우리도요. 정말 믿고 있는 옆에 지인이 추천하면 그것만큼 강력한 추천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 뭐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족해? 라고 할 만큼 그래서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선 관찰일지에 관련된 데이터와 나중에 어떻게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5개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관찰일지는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니까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작성하다 보니까 평가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면 평가제에서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지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 행위에만 거의 올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지에 보면요. 어디에도 일상과 놀이를 분리해서 작성하세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일상생활과 놀이가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떠한 행위를 보면서 이걸 일상생활이다. 이거는 놀이이다. 분별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양치하면서 노래 부르면 그건 일상생활인가요? 놀이인가요? 양치하면서 친구하고 대화 나누고 엄마 안녕하세요. 나는 엄마 이렇게 하면 그 일상생활인가 놀이인가요? 일상생활과 놀이가 분리가 될 수 없는 게 영유한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평가지에서 일상생활과 일상생활 놀이에서라고 한 이유는 선생님이 너무 일상생활만 적을까 봐. 아이들의 놀이 지원도 한 걸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전에 선생님들은 일상생활만 너무 적으니까 기본생활만 너무 적으니까 일상과 놀이가 아이들한테 행동관찰 기록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분리를 해서 적으란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강의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요거를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면서도 보면 왜 일상하고 놀이가 분리 안 돼 있어요? 하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과 놀이를 어디에도 분리해서 적으라고는 없어요. 제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그런 강의가 있다면 왜 분리해야 되죠? 지표 체계는 분리하라는 뜻이 없는데 꼭 분리해야 하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선생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없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찰 일지를 왜 적어야 하는 목표성도 다 적어놨어요.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해서 이 결과는 매달 매달 적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적는 결과를 활용해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혹은 뭘 이제 뛰어나게 잘하는지, 언제부터 잘하게 됐는지, 발달 특성과 변화를 총평 연 2회 이상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걸 연이의 총평이라고 하는데, 그럼 연이의 총평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뭐죠?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데이터를 쫙 불러와서 3월과 4월 정도는 이런 발달이 없었는데 어머 7월 되니까 이런 발달이 있었네. 1년치를 쫙 보고 지금 생활기록부 나가는 기관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란 사이트를 쓰게 되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쉽게 어, 프린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1년치를 쫙 보게 되면 3, 4월에는 진짜 이게 안 됐는데 얘는 12월 정도 되니까 다른 또래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 라는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선생님이 지금까지 관찰과 기록한 한 달 한 달의 결과물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찰일지 적는 목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적는 이유는 아이의 하루를
혹은 한 달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저기 주기적으로 적으면서 이 아이의 변화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봤을 때 또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 요거를 작성하세요가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관찰이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교사가 관찰을 하려면 그냥 뚫어져라 애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발달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도 보여야 돼요. 기본적인 다른 애는 잘하는데 얘는 못하지 비교하는 발달 변화가 아니라 이 연령에서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얘는 이거보다 더 잘하지? 왜 아직은 얘가 이게 안 되지? 혹은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겠죠. 그냥 마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관찰이 아닌 거예요. 관찰이라는 거는 내가 기초적인 아이들의 발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얘는 이걸 잘하네. 근데 지금 연령의 아이는 이걸 다른 애들은 못하는데 왜 이건 얘는 이걸 잘하지? 라는 게 보여야 되는 게 관찰인데 자, 여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맨날 이 질문만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이거는 과연 몇 세 수준일까요? 이거 관찰일지를 정말 매뉴얼을 꼼꼼하게 공부하신 선생님이면 이거 몇 세 수준인 줄 알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요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사이트 들어가면 체크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요건 과연 몇 세 수준일까요? 거기 보면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몇 세 수준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체크리스트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반 아이를 봤을 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이건 과연 몇 세일까요? 몇 세 수준일까요? 맞추시는 선생님도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못 맞춰요. 자, 요건 0~1세 수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충격을 받아요. 우리 반 애가요, 만 3세인데, 아직까지도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쉬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큰일 난 건가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아이의 발달 변화 단계를 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0~1세 수준이면 그 다음 수준은 무엇이지? 그 다음 수준을 나중에 체크리스트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걸 보면서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내가 최소 이 아이한테 스스로 이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제공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닦아줬구나. 아이한테 어쩌면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클 거예요. 왜? 이거 양치를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이의 발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교사로서 아이의 청결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는데 교사가 청결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교사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저 옆에 아이는 스스로 이를 닦기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라고 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어서 선생님이 당연히 닦아줘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쩌면 선생님 입장에서 닦는 것조차 행위를 내가 다 하고 마무리를 내가 다 해야 좀 깨끗하게 닦았다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교사의 도움을 조금 받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도움을 조금 마무리만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금 아이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겠다. 스스로 닦고 내가 마무리를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단계 수순으로 해줘야 아이가 발달 자극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는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이거나 0~1~2세, 지금은 0~1~2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0~1~2세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냥 유치원 가면 양치 잘 할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기회를 주면서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한 아이가 만 3세 갔을 때와 선생님이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성인이 깨끗이 닦는 청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이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가 3세 반에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발달 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거는 누구 때문이죠? 선생님 역량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달에 따른 발달 자극도 필요하겠구나를 반드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주관적으로 적고 지금 어쩌면 의미 없는 기록들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건 어린이집 전용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놀이 관찰을 많이 하지 요 발달 관찰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놀이 관찰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전 연령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유보통합이 된다고 해도 저는 어린이집이 더 강점일 수 있는 게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밖에 없거든요. 유치원은 이제 유아 파트를 보다 보니까 놀이 관찰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영역별로 매달 기록을 하고 발달 변화를 좀 한눈에 체크해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배부 자료를 배부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감사하게도 막 이렇게 배부 자료 배부했더니 키즈노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해요 하고 원장님들이 막 피드백을 막 주시기도 하는데요. 체크하면 아이들이 어떠한 상향 곡선을 이루었는지 발달 변화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과연 만족할까? 원장님들이 잘 아세요. 이거 엄마들이 보면 장난 아니겠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못해요. 할 수도 있는데. 자, 부모님들의 이제 만족도를 이제 귀한 자료이긴 하죠. 원장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제가 맨날 강의 때마다 써먹긴 하는데, 엄마들이요. 어떠한 항목에서 만족도를 느끼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어쩌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기관을 보내는 선생님의 전문성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그런데 선생님이 키즈노트에 써오는 글이나 관찰일지나 상담할 때도 어머니 잘 놀아요. 뭐 애들이 다 그렇지요. 뭐 이거는 전문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할 때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고 아이가 이러이런 단계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여기 봤더니 아까 그 배부했던 그 기관이에요. 발달사항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봤는데요. 평소에 저도요. 다른 친구하고 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 나름대로 비교도 해봤는데 이 객관화된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히 얘가 얘 나이대 맞게 잘 크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걸 보내주니까 어머 얘가 잘 크고 있구나. 영역을 되게 꼼꼼하게 읽어본 거죠. 그리고 4살이 되니까 폭풍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성장했고 어느 부분은 잘 아직까지 안 돼.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육아라는 게요. 항상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늘 비교하면서 이게 맞는 길인가 항상 애매했는데 이걸 보니까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사진도 함께 넣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어머님은 대략적으로 연령도 알 수 있었고요. 몇 세 아이들이 이런 걸 수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사진도 한 컷이 들어가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수준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의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서술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는 이걸 못하는데 이걸 할 수 있구나 라는 비교를 할 수 있더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영역 수준 이걸 어머님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오랜 시간 공들여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 차이가 궁금했어요. 진짜 잘 크고 있나? 그런데 선생님께서 애써주신 만큼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뭘까요? 객관적인 자료여서 너무 좋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자료여서 좋아요. 이거를 지금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아이들이 이렇게 원장님께서 혹은 기관에서 선생님께서 전달할 때 그 정도의 가시적이거나 혹은 통계치가 나오는 자료를 전달하는지 어머님들이 이만큼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요 정도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져 있는지 요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면서 제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원에 쓰는 다른 틀이 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이걸 추천해서 이걸 썼으면 좋겠지만 원장님은 아직 우리 원에 관찰일지라는 한글 틀이 있으니까 요거를 썼으면 좋겠다면 그건 운영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쓰면서 부모님 상담하니까 너무 좋은데 요거를 우리 원의 틀로 어떻게 바꿀까요? 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이시기만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선생님들이 원에 맞지 않는 양식과 내가 요걸 사용하면서 부모님 상담을 할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의 양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 할 경우에는 그 결과물, 프린터물 있거든요. 그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그걸 그냥 드래그해서 쫙 해서 붙이기만 하시면 한글 파일로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좀 수고스러움은 조금 필요한데 제가 23년도에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 받죠. 거기에 있는 발달, 신체 발달 관련된 것과 언어 두 가지를 좀 뽑아왔어요. 왜?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발달, 선별에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 가서 애들이 받는 체크리스트는 5개, 6개 영역을 아주 많은 대량의 체크리스트를 받지만 그걸 누가 하죠?
부모님들이 해요. 그럼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봐도. 그냥 느리거나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요.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다 괜찮다고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이걸 직감이라는 걸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감 오면 좀 느린 것 같아요.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져. 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 검사하고 발달 검사를 안에 넣어놔서 그걸 활용하시는 기관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담할 때 돌, 두 돌, 석 돌, 요때 한번 체크해서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확한 기록이 있으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런 무료 강의를 듣거나 혹은 뭐 기관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할 때 요 자료를 토대로 부모님하고 요런 강의 요렇게 상담을 진행하세요까지 제가 전달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나중에 사이트를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새 학기를 들어서서 다시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계속 쓰고 있어서 반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하는 애로점이 있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원장님들이 이제 가정 배부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 소장님, 우리 선생님 좀 작성한 거 보세요. 제가 들어가서 통계를 봤더니 3월부터 1월까지 1년치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1번, 2번, 잘못된 건 몇 번일까요? 잘못 기록된 건 몇 번일까요? 저는 개발자니까 이거 한 번만 봐도 알아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몇 번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없어요? 몇 번이 잘못된지 잘 모르시겠어요? 어렵지 않으면 채팅을 남겨도 됩니다. 몇 번이 잘못됐을까? 1번, 2번. 이거는 두 개의 다른 사례인 거예요. 몇 번이 잘못됐을 것 같으세요? 어렵지도 않죠. 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번이 잘못된 사례예요. 이렇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사용법도 드릴 텐데 아, 샘플을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이트 안에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달에 아이의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면 두 번째 달은요, 복사를 할 거거든요. 3월에 내가 작성한 걸 그대로 4월에 복사해 와요. 그러면 선생님의 3월에 데이터 자료가 그대로 와요. 이런 수고스러움은 덜어야죠. 매달 매달 체크를 따로 하는 것이야. 그러면 3월에 내가 이걸 작성했구나. 선생님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일이 기억이 나겠어요. 아, 이걸 작성했는데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거를 그래도 더 잘했는데? 이 영역에서 잘했는데? 아, 이 영역은 보니까 그대로네. 뭐 아직까지도 이대로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최소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되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대부분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완만한 곡선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발달 자극을 줬다면 좀 더 상향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잘못됐냐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증폭이 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더 잘못된 건 역으로 내려오는 발달이 퇴화되는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영역을 보면. 엄청나게 선생님 기록을 잘못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이 복사를 해서 쓰지 않고 앞에 달을 복사해서 쓰지 않고 분명히 원장님께서 이런 무료 교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용법 강의를 들으라고 했을 텐데 그걸 듣지 않고 매달 매달 계속 체크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자료와 뒤에 자료가 연동이 되지 않아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되면 엄마가 봐도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죠. 이렇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100% 잘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총평이란 걸 작성하는데요. 1학기 총평은 여기 보면 3월에서 8월까지를 구간 검색하면 3월부터 8월까지 작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불러와져요. 다 데이터에서 다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3월, 4월, 5월 이렇게 역으로 쌓이게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정해서 분석은 어렵긴 하지만 분석보다는 수정, 뭐 시간 순서대로 순서를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안에 있는 용어 중에 너무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용어를 조금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기 바 있죠, 바. 이 바가 여기 밑에 내려왔다는 건 이걸 쭉 올리면 그만큼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출력은요, 이 페이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많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생님이 작성을 해서 소장님 제가 이렇게 총평을 배부해야 되는데 이게 화면에 다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선생님이 많이 적으면 이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돼서 한 번에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보여지는 화면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발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글씨에 이 정도 양이면 많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다른 문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지금 6개월인데 뭘 이렇게 한 달에 한 블럭이겠죠. 한 달에 뭘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적었는데 그냥 한두 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 했더니 선생님이 표현하는 게 아이가 이제 보이니까 잘 적어져요. 그래서 적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그전에는 뭘 적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적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발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매달 매달 공부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체크를 계속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적는 게 계속 늘어났어요.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오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기존에 계속 사용하시던 선생님들 똑같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사용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그 총평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참 잘 적는구나. 아, 이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도구이구나를 이렇게 영역별로 적는, 총평을 적는 양이 늘어가면 반드시 그럴 거라는 이유가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보면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작성하는 선생님들 보면 양이 많이 늘어나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꼭 기록해야 되겠다. 술술 적는 거는 보여지고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지. 뭔가 업무 때문에 지원해야 돼서 적을 것도 없는데 적다 보면 이 글이 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는 혹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총평 이거 한 페이지 안 나오는데 하면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이거 다 주고 싶어요 하면 요 페이지 나오게 하나 출력하고 또 요걸 또 언더를 올려서 두 번째 페이지 나오게 두 번 출력해서 들이시면 돼요. 1, 2 해서 나눠서. 그렇게밖에 방법이었어요. 여기 보여지는 요것만 하면 충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만약에 요거를 페이지가 다 넘어나게 하면 뒤에 사진이 밀려요. 그래서 페이지가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총평은 그냥 요 가이드 안에서만 다 프린터만 되게 요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만 프린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은 3개월 만에 부모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1년치를 좀 하고 싶은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지니까 그래서 총평이 초과되면 요거를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자, 매달 이렇게 제가 무료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팝업을 띄우고 지금 무슨 강의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클릭해서 오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교사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기관 회원인데 원장님이 등록해 놓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들으셔도 똑같이 됩니다. 원장님이 우선은 등록을 해 주셔야 선생님은 다른 등록 없이 무료로 그 아이디로 쓸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등록한 아이디로.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일반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회원가입 들어가서요. 회원가입 약간 동의하고 여기에 일반 회원과 기관 회원이 있어요. 자, 일반 회원은 교사인 거예요. 개인 교사. 그리고 가끔 여기에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는데 여기 다 적어놨긴 했거든요.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인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요.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하고 나서 다시 기관회원을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기관회원으로 선택하고 나서 인증을 하면 이게 처음에 세팅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도 많이 가입을 하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인증하고 나서 내가 기관회원으로 먼저 하고 인증을 하게 되면 다시 일반회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실수가 조금 있으시던데 본인 인증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관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 있으니까 일반회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가입이 되었으니까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거는 그냥 설명이니까 필요 없고요. 관찰 노트에 들어가면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등록을 하고요. 일반 교사는 여기부터 볼 거예요. 원생관리.
원생 관리 들어가서 아이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원생 등록에 들어가겠죠. 등록하는데 요 위에 칸만 자세히 쓰면 돼요. 요 위에 칸은. 요 위에 칸은 모든 서류에 연동이 되니까 자세히 쓰고 여기 밑에 칸은요. 임의대로 쓰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작성을 해놨냐면 요 화면만 캡처해서 원생 카드로도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주소는 어린이집 해도 되고요. 엄마는 그냥 김아빠, 김엄마, 땡땡땡 하셔도 됩니다. 빈칸 없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뭐 패스워드는 선생님이 작성할 패스워드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원생 등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등록하면 우리 반 아이가 등록이 돼야 되겠죠. 담임교사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이제 관찰일지 들어가서 작성을 할 텐데, 맨 처음에 저는 이만큼 작성을 했어요. 이만큼 작성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요, 선생님들이 이거 없을 거예요. 없어서 여기 아무리 아이 이름을 적었는데 안 나왔는데 여기는 나오잖아요. 여기는 제가 작성한 아이를 구간별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고 나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고 맨 처음에는 관찰일지 등록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관찰일지 등록. 그래서 여기에 아이 이름을 작성하고 검색을 하면 아이 개월수가 그대로 연동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2월 달에 작성할 거면 24년 2월 제가 2년치를 넣어놓거든요. 23년, 24년, 25년까지 이렇게 3년치를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청결 습관 수준 여기 들어가면 이 수준이 있어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가 0일세 수준이고요. 1세 수준은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할 수 없지만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교사의 도움으로 마무리를 한다. 2세 정도 되면 손 씻기와 이닦기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이제 교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한다. 3세 정도 되면 이건 영아반이에요. 28개월이니까 3세 정도 되면 마무리해서 교사 도움이 거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요게 이 아이들이 해야 하는 적기 발달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발달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단계를 하고 굉장히 세밀한 단계가 조금씩 성장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잘 양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개월수가 지나고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있다면 요 단계가 지원이 되는데 내가 지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가 닦아주었다면 아직까지도 만 3세지만 이 수준밖에 머물러 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준별로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28개월이라고 하면 만 3세, 만 2세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만 1세에서 만 2세. 그래서 28개월 만일세라고 치면 만일세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일세를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0세 수준, 0일세 수준은 선생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반 아이가 쭉 읽어보니까 어? 만 3세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네. 아직까지는 해보려고 시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선생님들이 후한 선생님이 있어요. 이건 안 하는데 가끔 이거는 해. 그건 이 아이가 지금 정말 그렇다고 판단을 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가끔 하는 건 이 아이 발달의 정확한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누가 봐도 요거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걸 체크하시고요. 요 수준을. 수면 습관 보면 거의 안 자는 아이들이 있죠. 그럼 거의 영세 수준인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안 자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이 아이 정확한 수준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관 대상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따로 외부에 나가서 교사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이걸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가끔 원장님들이 교사 교육 따로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해서 불러서 교사 교육을 하면 제가 선생님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가끔 선생님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이 아이는요, 김희주란 아이는요, 아, 이건 돼요, 이거. 영일세 수준이네. 하고 바로 나오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이걸 보고 선생님, 이 아이는 요거 중에 몇 세 수준인 것 같다면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이것도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한참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단번에 판단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단번에 판단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많이 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학기 초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월이 되고 10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아이가 이걸 하는지 글쎄요 하면은 곤란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은 반드시 이 아이가 수행하는 수준을 체크해서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관찰일지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여기 3월 거부터 김희주라는 아이에 들어가서 3월 거부터 한번 볼게요.
3월에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24년도 이제 적을 거예요. 작성을 하게 되면 요거는 첫 번째는 이 아이 진단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달은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 3월 거를 복사하면 3월이 되고 선생님이 앞에 3월에 작성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진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에 4월 걸로 바꾸고 뭐 24년 4월이겠죠. 4월 걸로 바꾸고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거는 영영세였는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쭉 읽어보고 여기에서는 쭉 읽어봤더니 이 아이가 큰 변화가 없네. 아이들은요, 한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영역별로 어쩌다 하나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쭉 읽어보고 이것도 요즘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니 이것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 하고 여기 밑에 총평이 있어요. 총평에는 그 달에 정말 필요한 내용 한 줄이면 돼요. 그 달에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제가 총평 강의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구누구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것 같다. 혹은 특정 장난감만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 특정 장난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혹은 뭐뭐 할 때는 때를 부린다는데 때를 어떤 식으로 부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물을 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물이라고 표현하는지 물이라고 표현하는지 물 주세요 문장으로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달에 필요한 내용 3월에는 그러면 적응하나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아침에 매일같이 울면서 등원하지만 3월 20일 정도 내까 얘가 그래도 울음 끝이 빨리 짧아지네. 들어와서 5분 내 빨리 끝내고 친구들하고 놀기를 시작했네. 어머 기특해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요. 그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월 며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 누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총평에서 안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3월 달은 기초적인 데이터를 작성하지만 4월에는 복사해서 적고 5월도 4월 걸 복사해서 적으면 정말 한 아이를 1분이면 적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수준을 알게 되니까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생각보다 제가 잘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강의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조금 자신감을 가져 조금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우리가 이걸 매달 매달 왜 꼼꼼하게 작성하냐? 그건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3월부터 7월까지 작성한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보면 요런 곡선이 이루어져요. 퇴행하는 거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부분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져요.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작성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지면서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평을 선생님이 작성한 거예요. 3월 거, 4월 거 이렇게 있죠. 그러면 3월 거를 복사해서 지우고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왜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되니까 붙이고 4월 거도 요거는 내가 필요 없겠다. 그럼 5월 거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요것도 6월 것만 이제 복사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돼요, 매달. 그 아이의 특이사항들. 그건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용어들도 지우고요. 3월에는 이렇게 보였다. 부모님한테 배부할 자료라면 보였다 해도 되고요. 5월이 되자 혹은 이런 거 작성 안 하셔도 돼. 6월, 7월에 이 정도 내용 작성하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냥 1학기 총평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다 1학기 총평이 가름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매달 작성한 조금의 작성한 내용들이 발달 변화가 일어나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정리해서 요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으로 출력만 하신다면 이렇게 출력만 해서 가정으로 배부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정으로 대부분 1, 2학기 자료로 많이 배부하니까 이렇게 해서 PDF로도 저장이 되고 출력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거나 1학기, 2학기 생활기록부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매달 총평을 이 아이의 특이사항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관찰 노트 들어가면 우선은 관찰 일지 매달 작성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하는 거고 제가 발달일지 언어일지를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가서 받을 때 받는 그 체크리스트에서 언어 발달 선별 검사만 빼온 거예요. 체크만. 그러니까 이거는 매달 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 도구니까. 돌 때
두 돌대, 석 돌대한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요 정도는 상담할 때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혹은 이 아이가 정말 병원에 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까 봐 이러한 객관화된 자료를 이렇게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거 영유아 건강검진 다 이렇게 됐거든요. 사용하는 게 어머님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언어하고 발달 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 검증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성하다 보니까 또래 애들은 지금 23개월, 24개월 수준의 언어 발달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이 아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영유아 건강 검진 가실 때 이 부분을 의사 선생님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대신 물어봐 주시겠어요? 라는 용도로 좀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늦다, 뭐 어리다, 혹은 아이 발달이 느리다 이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달이 느리다, 아직까지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의사가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단이란 걸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측은 할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소리가 좀 다른데 이런 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의사한테 인도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긴 하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머니께서 봐서 의사 선생님 어린이집에서 애가 이 언어 영역이 이게 좀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들었는데 애 괜찮아 하고 넘기지 않을 거야. 아, 그래요? 뭐뭐뭐 말을 시켜볼 거예요. 그럼 그게 괜찮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발달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70, 80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그것도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작성이란 걸 해요. 추적 검사 요항.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영유아 건강검진 갈 때, 저번에 한데 어머니께서 언어가 좀 걱정된다고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관찰일지 말고도 발달일지 언어일지 넣는데 이거를 활용을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달 작성한 거 아닙니다. 관찰일지만 꾸준히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삭제한 관찰일지도 여기서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니까 선생님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그렇게 복원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신규 선생님. 내가 12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조금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3월에 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원생 관리하서 관찰지 쓰면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다시 원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는 선생님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어서 작성할 걸 하기보다 3월부터 다시 쓰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랬을 때 원생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아이가 어, 이 아이가 지금 다니지 않는다. 태어나 했다. 퇴소를 했다. 그럼 이 아이를 삭제 처리하세요. 원생 삭제 처리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 토대로 해서 관찰일지 여기에서 관찰일지 적을 때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끌어와서 적는 것이 아니라 뭐 선생님이 변동이 없다면 끌어와서 적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3월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작성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기존에 있지만 김희주란 아이를 검색해서 24년도 3월 자료부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존의 자료를 우리는 어떻게 했죠? 저번 달에 적었던 자료를 복사해서 다시 끌어오고 했는데 3월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긴 해요. 모든 학교 교육과정도 3월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되면 애들이 변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학년이 바뀌면 또 아이마다 또 달라지는 것들인데 너무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지 말고 3월에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가 선생님이 교사 5명, 교사 10명 기준은 5명만 작성할 수 있고 10명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원화 등록에서 이제 더 이상 관찰지를 적는 아이가 필요 없다면 요거 아이를 삭제해야 그 인원수만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40분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항상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요 관련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관련된 강의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공지를 할게요. 아마 제가
일주일만 한 번씩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바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개인적으로 한가한 시간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요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학기 때 하면 되지 왜 지금 해야 되나 하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 라이브로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똑같이 진행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요. 우선 사용하시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1대1 문의를 남기면 제일 빠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하면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가 있거나 혹은 외부에 컨설팅 하면 바로바로 전화 안 돼서 문자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요 전화번호를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1대1 문의를 남겨주시면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대1 문의를 남기면 빠른 속도로 남기긴 하지만 확인을 좀 늦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즉각적으로 빨리 피드백을 받고 싶다. 뭔지 궁금하다 하면 요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항상 요 사이트 요 하단에 여기 있어요. 요거를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업무가 가끔 이런 원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작성하는데 더 쉬워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지금 작성하는 거는 제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업무를 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업무의 결과의 10배 되는 결과물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 지금 하는 선생님의 업무를 더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전달을 드리면 좀 끔찍 놀라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 거는 내가 도구를 썼을 때 이 도구가 단순히 필요 없는 도구라면 이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교사로서 별로 필요 없는 유의미한데 내가 일부러 해야 되는 행위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모님 상담과도 연계가 되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발달 변화 정도는 선생님이 아셔야죠. 우리 반 전체 연령을 모르더라도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는 엄마보다 원장 선생님보다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선생님인 거예요. 3월부터 꾸준히 관찰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기질 검사 이런 걸 판단해서 이 아이는 이렇다 낙인을 찍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관찰만 하세요. 왜 얘는 맨날 엎드려서 놀지? 어느 시간대에 놀지? 이 시간대 얘는 이게 좀 피곤해서 이렇게 노는구나. 계속 관찰만 해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누구와 공유해서 부모님하고 공유해서 상담을 이끌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교육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이고 아주 중요한 업무니까 제대로 작성하면 좋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결과치까지 끌어내려면 선생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적고 매달 매달 체크리스트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 용어로 바꾸고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시스템화해 놓아서 기존에 내가 하는 거에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결과치보다 10배 이상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조금 주네. 이 정도 효과를 조금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요거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하면서 주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녹화본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항상 올려드리거든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세요. 2월은 진짜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셔서 라이브 들으시고 열심히 원장님께서 이거 가서 들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네 원장님하고 들어서 오시는 선생님은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에 필요한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